굿모닝! 평일 아침 3분 경제기사로 인생 바꿀 준비 되셨나요? 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주제는 금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금 한 돈을 살 때 6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경제 3,000달러 넘보는 금값, 지금은 균형의 미학이 필요한 때라는 기사에서는 왜 이렇게 금이 각광을 받는지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는데요. 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이 위험 회피 목적으로 선호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쟁, 이상기온, 국가 부도와 같은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질 텐데 이때 역시 안전자산의 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필이면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금거래소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대답했고요. 다만 금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을 꼽았습니다. 콩알금처럼 저중량의 금을 사 모으는 것도 좋지만 1g짜리를 10개 살 바에는 10g짜리를 하나 사는 게 낫다. 실질적인 조언을 했는데요. 금은 중량이 낮을수록 판가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금값이 부담스러울 때 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더라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은의 차익 실현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경제의 기사를 보면요. 금의 씨가 마르자 은과 구리값도 들썩한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은의 선물 가격은 지난해 말 온스당 29.24달러였는데 이번 달에는 33.49달러로 무려 14.5%나 급증했습니다. 은과 구리에도 매수세가 집중된 건데요. 심지어 지금은 골드바 공급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버바 공급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 투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시스의 기사, 사상 최고 금값에 IMF 금모기 회자 만약 그때 안 팔았다면 이라는 기사를 볼게요. 금 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었던 금모기 운동 항상 회자가 됩니다. 국민들이 자진해서 장롱 속에 잘 숨겨두었던 금을 탈탈 털어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한 건데요. 당시에 모인 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30조 8,880억 원 정도, 가구당으로 따진다면 17돈 정도를 낸 거여서 현재 시세로는 952만 원 정도를 낸 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꽤 큰 금액이죠. 2월 25일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이 2057년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액이 2039년도에는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는 적자를 보다가 57년도부터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라고 전망된 건데요. 이 모든 문제 결국은 인구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여야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줄다리기 요 며칠 사이에 유독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맞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 얼마나 낼 것이냐, 소득 대체율, 기존의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남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42%로 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4% 아래로는 안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 고갈을 5년에서 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온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양보한 마당에 소득대체율까지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 가입자 증감 등
기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연금의 인상률과 연동하는 장치인데요. 독일이나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24개국이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간극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42%대 44%였던 간극 43%대 44%로 줄어든 건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야당 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과연 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43%인가요? 아니면 44%인가요? 2월 26일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은 올 성장률 1.5%, 금리 1에서 1회 더 인하 기사 실렸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는 베이비컷을 단행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건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10월 이후 무려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면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필요는 있지만 금리 인하만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성장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건 맞지만 앞으로도 이 금리 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이어서 보면요.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 더해서 건설 경기 불황, 소비 위축, 삼중 파고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라고 진단한 거죠.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견해를 비췄는데요. 이번 달에 그거보다 훨씬 낮은 1.5%로 성장률을 가늠하면서 우리의 경제 위기 얼마나 심각한지를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또 한편 서울경제 기사를 함께 보면요. 발톱 숨긴 비둘기에 대한 평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3개월 후 금리에 대해서 2.75%가 유지될 것 같다고 봤는데요. 이런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매파적 인하라든지 발톱을 숨긴 비둘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둘기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당분간은 더 이상의 인하가 없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니까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 쪽의 경향이 큰 매파적인 성격 혹은 매파의 성격이 희석된 비둘기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라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7일 오늘의 주제는 물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농식품부가 외식업계에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차관이 외식업체들을 만났는데요. 치킨업계,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서 17개 외식업체의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아직은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기는 힘들죠. 특히나 외식 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요 원자재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월 말 공공 배달 앱을 모은 포털을 구축하고 입점 업체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공공 배달 앱 접속은 해봤는데 입점 업체가 너무 적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이 부분이 보완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에서는 검은 반도체, 즉 김에 대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생산액이 지난해 90% 넘게 늘면서 생산량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3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는데요. 생산량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생산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등 공신은 단연 김이고요. 김 생산액은 최근 들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수출이 늘어나서 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류의 생산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한국과 함께 주요 김 생산국인 일본의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김을 검은 종이라면서 꺼리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건강식이라면서 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야속하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김의 가격은 한때 폭등하기도 했죠. 헤럴드 경제에서는 8명 중에서 1명이 밥 대신 이것을 먹는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것 바로 과자와 초콜릿 등 스낵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스낵류로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미국에서는 성인 6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17%, 영국과 브라질에서는 13%가 스낵으로 식사를 대체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스낵으로 식사를 대체한다라는 응답이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13%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2월 28일 오늘의 주제는 청년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대한민국 2030 리포트로 3개의 기사를 냈는데요. 가장 먼저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2030 절망. 현재의 2030 세대, 즉 1986년도에서 2005년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미 1인당 쥐의 나이가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즉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을 오롯이 누린 세대라는 얘기인 거죠. 현재의 2030 세대가 40대 이상 기성세대보다 대한민국과 자신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정치적 갈등,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꼽았고요. 2030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목을 매는 것도 이러한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수입의 몇 %를 재테크에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2030 세대 응답자의 19.7%가 41% 이상이라고 답을 했고요. 40대 이상은 8.6%만 41% 이상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노족을 자처하는 것 역시 이러한 경향인 거죠. 두 번째 기사, 자산 70에서 90% 재테크에 올인.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증시, 코인의 베팅 기사를 보면요. 2030 세대가 왜 그렇게 재테크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공격적인 재테크를 통해서 스스로 미래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국내 주식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등의 자산의 상당액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믿음조차 사라졌다고 토로했어요. 미래 먹거리도 없어졌다라는 걱정이 많았고요. 또 세 번째 기사, 내 세금으로 왜 현금불이나 포퓰리즘에 분노하는 청년들. 이 기사에서는 2030 세대 청년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 남발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결국은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자신들이 미래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비판했죠. 물론 보편 복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특정 계층을 소외시킨다거나 낙인 찍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또 청년들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현 상태로는 지속하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비관적인가요?